알렉산더 대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힘, 야망, 그리고 군사적 천재성을 상징하며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의 펠라에서 태어난 알렉산더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위대함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필리포스 2세였으며 페르시아 제국 정복을 꿈꾸던 왕이었습니다. 필리포스 왕의 야망은 대단했고 그는 이러한 꿈을 아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야망과 영광을 향한 갈증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순간부터 제가 위대함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탐독했고 세상을 정복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제 생각을 형성하고 야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했을 때 겨우 20살이었던 알렉산더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영감을 주는 지도자임을 빠르게 증명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전술적 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자신의 기치 아래 통합하고 아버지의 꿈, 즉 페르시아 정복을 이루기 위해 나섰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알렉산더는 단호했습니다. 잘 훈련된 마케도니아의 강력한 군대는 동쪽으로 진군하며 승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모든 전투는 우리의 힘과 전략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라니쿠스 강에서 이수스에 이르기까지 전장에서 저의 뛰어난 전략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모든 승리는 천하무적의 지휘관이라는 저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폭풍 같은 에너지를 가진 인물로 항상 전투의 최전선에서 솔선수범하여 병사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전장에서 그의 존재는 빛을 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또한 능숙한 전술가였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적과 낯선 지형에 적응했습니다. 그의 순발력은 비할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의 양상을 바꿀 새로운 무기, 즉 전투 코끼리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거대한 생물들은 그의 전략적 정체성을 전례 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광활하고 부유한 페르시아 제국은 수많은 경이로움을 간직한 땅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움과 화려함은 비할 데 없었고 군사력 또한 강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투 코끼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불어넣는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위풍당당한 생물들은 단순한 힘의 상징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혼란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는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아프리카 코끼리가 아니라 그보다 크고 공격적인 아시아 코끼리였습니다. 아시아 코끼리는 거대한 몸집과 힘으로 전투를 위해 꼼꼼하게 훈련되었으며 무시무시한 광경을 자아냈습니다. 우리는 기원전 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 거대한 짐승들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알렉산더 대왕의 전략적 천재성이 정면으로 충돌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우리의 전열을 뚫기 위해 철갑을 두른 거인 15마리를 배치했습니다. 각 코끼리는 움직이는 요새와 같았고 등에는 궁수와 병사들이 올라타 화살을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로 덮은 상아, 궁수들로 가득 찬 등의 탑을 가진 이 거대한 생물들의 모습은 가장 용감한 마케도니아 병사조차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코끼리의 엄청난 크기와 힘은 그들을 무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코끼리들은 무시무시한 기세로 돌진했고 그 크기와 힘은 막을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전진은 마치 움직이는 벽과 같아서 앞길에 있는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마케도니아군의 대열에 부딪히자 땅이 그들의 발 아래에서 진동했습니다.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나팔 소리는 혼란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그는 쉽게 겁먹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날카로웠고 그의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코끼리의 취약한 다리와 눈을 노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들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략은 위험했지만 필요했습니다.
그의 동료 기병대는 측면에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기병대의 속도와 민첩성은 코끼리를 능가하여 재빨리 공격하고 짐승들이 보복하기 전에 후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끼리들은 혼란스럽고 상처를 입어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서서 페르시아 병사들을 짓밟았습니다. 전투는 알렉산더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고 페르시아 제국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공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전략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왕은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투 코끼리의 힘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은 순수한 힘과 존재만으로 전투의 흐름을 바꾸고 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실용주의자인 알렉산더는 이 강력한 짐승들의 잠재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전략적 천재성을 보여주듯 포획한 코끼리를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켰습니다. 더 이상 무시무시한 적이 아닌 전투 코끼리는 마케도니아 군대의 또 다른 무기가 되어 이미 강력한 군대에 예상치 못한 공포스러운 요소를 더했습니다. 코끼리는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효과적인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크기와 힘은 적의 전열을 뚫고 혼란을 야기하며 공포를 심었습니다. 하우다라고 알려진 등의 플랫폼에는 여러 명의 궁수가 탑승하여 적 진영에 화살을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리적 영향은 아마도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전투에 돌진하는 이 거대한 생물들의 모습은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라도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말들은 코끼리의 냄새와 크기에 익숙하지 않아 다가오는 모습에 겁을 먹고 기병대를 혼란해 페르시아 평원에서 인더스강 유역에 이르기까지 알렉산더의 코끼리는 그의 막을 수 없는 징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히다스페스 강에서 그들은 거의 200마리에 달하는 전투 코끼리 부대를 거느린 인도의 왕 포루스와 마주했습니다. 사부 거인 길들이기, 전투 코끼리 다루는 기술. 전투 코끼리의 사용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생각이 없는 살인 기계가 아니라 지능적이고 사회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코끼리 훈련은 인내심, 기술, 그리고 코끼리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호트라고 알려진 조련사들은 코끼리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종종 동물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코끼리에게 명령에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긍정적인 강화와 훈련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코끼리는 돌격하고 짓밟고 심지어 코를 사용하여 적을 잡아 던지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동물들을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수백 파운드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곡물, 과일,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보급품과 코끼리를 함께 운반하는 것은 알렉산더의 원정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투 코끼리의 사용은 알렉산더에게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고대 전장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었고 전투의 결과를 좌우하고 제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5부 거인들의 충돌, 인도 원정에서의 코끼리. 사나운 전사들과 이국적인 풍경의 땅인 인도에서 펼쳐진 알렉산더의 원정은 그의 군대와 코끼리를 전례 없이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가진 인도 아대륙은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전 정복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기원전 326년에 벌어진 히다스페스 강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강력한 전투 코끼리 부대를 자랑하는 강력한 통치자 포루스 왕과 맞붙었습니다. 이 전투는 알렉산더의 경력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의 전술적 천재성과 인도 전투 코끼리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전에 마주했던 어떤 코끼리보다 크고 수많은 인도 전투 코끼리의 모습은 그의 베테랑 병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끼리들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 훈련되었고 갑옷을 갖추고 있었으며 엄청난 파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두 군대가 충돌하면서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돌격하는 코끼리의 무게에 땅이 흔들렸고 나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혼란과 공포를 더했습니다. 궁수들로 가득 찬 하우다를 등에 태운 코끼리들은 진흙탕과 혼란 속을 헤치며 나아갔고 나팔 소리는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코끼리 위의 궁수들은 알렉산더의 군대에 화살을 퍼부으며 치명적이고 거의 뚫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양측의 용기를 보여주듯 전투는 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땅은 곧 쓰러진 전사들의 피로 물들었고 부상자들의 비명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알렉산더는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인도 군대의 측면을 공격하고 전열의 틈을 이용했습니다. 상황에 적응하고 지형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그의 능력은 이 전투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궁수들에게 코끼리의 마우트를 노려 짐승들을 혼란에 빠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안내자가 없는 코끼리들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전장에 혼란을 더했습니다. 기수가 죽거나 부상당한 여러 코끼리가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서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짓밟았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전쟁 기계는 양날의 검이 되어 인도 군대 내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알렉산더는 공격을 계속하여 마침내 인도 군대를 무너뜨리고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알렉산더의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 전쟁에서 전투 코끼리가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6부 코끼리의 유산 지속적인 영향. 히다스페스 전투는 알렉산더의 정복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원정으로 지친 그의 군대는 더 이상 동쪽으로 진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실망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군대를 이끌고 인더스 강을 따라 바다로 향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의 군사적 혁신과 전투 코끼리의 사용은 고대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제국을 분할한 그의 후계자들인 디아도코이는 전쟁에서 전투 코끼리를 계속 사용하여 헬레니즘 시대 전쟁의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투 코끼리의 사용은 동쪽으로도 퍼져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군사 전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물들은 힘과 위신의 상징이 되었고 동전, 기념물, 사원에 그들의 모습이 새겨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코끼리 돌격 소리는 고대 세계의 전장에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7부 결론. 천둥 같은 발굽 소리의 메아리. 알렉산더 대왕의 유산은 다면적입니다. 그는 정복자, 왕, 선지자, 그리고 군사적 천재였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궁극적으로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의 전투 코끼리 사용은 전쟁의 진화와 이 장엄한 생물들이 고대 세계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는 매혹적인 창을 제공합니다. 전사들로 가득 찬 하우다를 태운 채 전장을 가로질러 돌진하는 이 우뚝 솟은 짐승들의 모습은 지나간 시대, 제국이 군대의 힘과 지휘관의 천재성에 따라 흥망성쇠했던 시대를 강렬하게 상징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가고 있지만 천둥 같은 발굽 소리의 메아리는 이 장엄한 동물들의 힘과 군사 역사에서 그들의 영원한 위치를 상기시켜줍니다.